근데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는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긴 하고 분명히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러한 어떤 제조업 경기 사이클의 바닥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이제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조업 경기 사이클상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조금 빨리 올라오는 측면들을 보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또 조금 반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자, 이제 허재환 상무님 모셔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뭐 시장이 요상해서 네. 요상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9월 앞에 두고 9월은 좀 약세다 이렇게 사실 겁이랄까? 좀 겁을 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예상은 했었는데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상무님? 그러니까 9월이라는 어떤 그 계절적인 계절적, 특성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9월이면은 네. 백투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은 놀다가도 이제 학교 가게 되고 이제 또 휴가 갔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뭐 기업이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전에 없었던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하여튼 9월 달에 굉장히 나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9월 달 그리고 한 10월 초 정도까지가 뭔가 이렇게 제 궤도에 오르기 전에 뭔가 좀 삐걱거리는 그런 일들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들을 좀 자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약세를 보이는 9월이다.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초반 흐름은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변동성 와중에 하나하나 좀 이슈 중심으로 또 살펴볼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이제 가까이는 미국 대선 TV 토론을 네.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상무님은? 물론 이제 선거 자체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약간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낙태 같은 문제,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같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민주당인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사람들의 좀 지지나 네. 어떤 그 표를 좀 받게 되고 있는데 트럼프도 지금 그 같은 이제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거를 뭐 속된 말로 흐리멍텅하게 원래는 굉장히 좀 반대를 했다가 또 이게 사람들의 어떤 비난 내지는 이제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흐리멍텅하게 약간 이렇게 그렇게 가져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어떤 쟁점을 조금 그렇게 흐리게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그 TV 토론에서 누가 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차례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알죠. 네. 근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런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토론을 하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일이 60일도 남지 않은 네. 상황에서 하는 거기도 하고 이 이후에 추가 일정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럼 네. 한 번으로 거의 결정이 좀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오고 가지 않을까요, 말들이? 네, 네. 특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감세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 확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당선되면은 법인세 15%까지 더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해리스 후보는 기업들의 법인세는 이제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증세대 감세 이런 거가 또 그 주식시장 특히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요 TV 토론과 관련돼서는 저희 뒤에서 또 경제용품 박경은 기자와 함께 토론의 얘기도 나눠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좀 함께해 주시고요. 상무님과는 또 할 다른 시장 얘기가 또 쌓여 있네요. 8월의 초에 그런 어떤 블랙 먼데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좀 겁을 내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간밤에는 3대 지수가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루트가 좀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제조업이 좀 충격을 네. 받고 그 다음이 고용이고 엔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제조업부터 좀 짚어볼까요? 요 부진 이후에 특히 반도체 주가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말 좀 저희가 한 대 맞은데 또 맞으면 사실 강도가 약해도 훨씬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안 좋았었고 8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었고 또 9월 들어서도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좀 크게 실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근데 결국은 아무리 AI고 뭐 반도체 성장한다라고 해도 이제 반도체 산업은 어쨌든 경기를 안 탈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좀 드러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이제 제조업 업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안 좋다는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는 한국의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으니까 반도체 지수도 결국은 뭐 시크리컬한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따라서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은 더 안 좋겠죠. 근데 과거에 보면 이 ISM 제조업 지수의 어떤 바닥이 그 바닥에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바닥권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처럼 아주 극심한 어떤 위기만 아니면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도 저희가 신규 주문 약간 선행성이 있는 신규 주문하고 이 재고와의 어떤 차이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행성을 보게 되는데 보통 요 지표가 보면은 그 영선 밑으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영선 밑으로 내려간 지 좀 됐는데 과거에 보면 이 ISM 그 제조업 지수에서 신규 주문과 재고를 뺀 요 선행 지표가 영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또 약간씩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반도체가 안 좋긴 하고 분명히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러한 어떤 제조업 경기 사이클의 바닥이 뭐 굉장히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이제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조업 경기 사이클상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조금 빨리 올라오는 측면들을 보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또 조금 반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면 지금 굉장히 좀 힘들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지금은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을 놓쳤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여기서 더 팔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견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단어는 침체잖아요. 네. 제조업이 이렇다고 그렇다면 둔화세가 이제 분명한 거고 그럼 결국에는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쪽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시는 이 그래프 하나가 빅테크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는 견고하고 침체 위험은 제한적이다라는 차트네요.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실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침체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올해 주식 시장을 굉장히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여기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올해 주가 상승을 많이 견인을 했던 M7 요 7개 종목들을 빼고 S&P 500에서 이제 7개를 뺀 493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들 기업들은 그래도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M7이 이제 7월 달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에서 493개 기업들은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올해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 추세로 보면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죠. 물론 크게 오른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폭으로 봐도 견조하게 좀 올랐다가 약간 흔들렸다 뭐 이런 네.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기 침체면요. 네. 뭐 미국의 기술주, 그다음에 뭐 실적이 좋다고 하는 M7뿐만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도 엄청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약간 M7이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괜찮은 기업들이 꽤 있다는 말인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의 지금 JP 모건과 같은 미국의 은행주들은 지난 주말에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크게 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월마트 같은 주가들은 또 괜찮거든요. 물론 뭐 이런 전통 주식들이 좀 좋다라는 것 자체가 뭐 나중에 정말 침체가 심해지면 또 빠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의 어떤 경기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침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안 좋은 쪽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는 거지 극단적인 어떤 침체로 지금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성격에 관계없이 다 빠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 상무님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지금 성격 면에서 보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주들은 좀 빠지고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렇게 방어하고 있는 쪽으로 좀 성격이 옮겨간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정말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사실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 자체의 어떤 매력이 뚝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 이제 특히 이제 경기와 조금 더 민감한 종목들이나 산업들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침체가 오면은 물론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더 떨어지긴 하지만 뭐 가리지 않고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침체에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약간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이제 비싸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하고 약간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거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지 이거를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침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저는 이제 금융주들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그러니까 정말 침체가 오면은 부실 채권이나 기업들이나 가계의 어떤 부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은행주들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도 은행주들이 뭐 최근에 약간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위에서 좀 견디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초에 급락 이후에 미국은 그래도 회복했다가 다시 네. 뭔가 충격이었다면 우리는 회복도 못했는데 다시 얻어맞았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속상하고 수급적으로 많이 취약하다. 우리 경제, 시장 자체가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한국 기업들 이익의 구조에서 네. 조금 취약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올해나 내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는 유효한데요. 이게 대부분 대미 수출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반영한 기대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사실 이제 그 기대가 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둔화가 돼도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산업들에서 이익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견디는 모습들이 좀 나온 거에 비해서 저희 한국 기업들은 내수가 지금 워낙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대미 수출이 안 좋았을 때 뭐 또 대중 수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유럽 수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대미 수출이 꺾이면은 사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이나 뭐 소위 말해서 방파제 또는 안전판 또는 피할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지난 8월 5일날 저희가 코스피가 2,400대를 한번 깨면서까지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이 8월 5일 때하고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어떤 주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딱 8월 5일 저점을 하회한 업종이 딱 3개입니다. 네. 반도체, 조선기계. 아, 그럼 굉장히 올해 상반기 때 좋았고 딱 수주주라는 거죠. 경기에 굉장히 예. 민감한.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네. 오히려 뭐 다른 뭐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네. 업종들, 뭐 유틸리티, 뭐 이런 업종들, 이런 뭐 증권 이런 내수 업종들은 그래도 8월 5일 저점보다는 좀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그 지난 8월 5일 저점 위에 있는 또는 실적이 지난 2, 3개월 전보다 좀 높은 산업들이 그래도 좀 많은 거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좋았던 이제 수출들이 지금 그 무너질 거다 또는 좀 약해질 거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수출에서 우리가 중국의 비중이 워낙에 높았다가 미국이 상당히 좀 많이 비중이 올라왔다라는 얘기, 구조가 네.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쪽이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좀 계속해서 쌓이고 중국은 회복할 기미를 안 보이고 그럼 우리는 더 어려워지고 좀 이런 시나리오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제시해 주신 도표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와 하이닉스 주가 간의 괴리 축소 네. 얘기거든요. 이거 흥미롭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 이게 삼성전자도 그려보면은 조금 높낮이는 다르긴 한데 이제 비슷한 비슷한데요. 모양이에요? 네. 비슷한 모습인데 결국은 반도체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같은 이 제조업 경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얘기이고 특히 이제 그나마 이제 2023년 이후에 뭐 그 HBM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대비 굉장히 강한 아웃퍼폼을 많이 했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비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괴리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달 지나면은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그림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요 괴리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의 어떤 바닥이 과거에 보면은 요 이제 점선으로 된 거에서 크게 더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추세가 흔들리는 거를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도 이제 9월은 계절적인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조금 계절적인 측면,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 특정 섹터들 또는 특정 산업의 주가들만 좀 독점적으로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되돌리는 과정과 미국의 경기 둔화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게 되면 적어도 뭐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주가는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월의 글로벌 시장의 충격 그리고 9월은 뭐 계절적 약세도 있고 그 8월의 여파가 약세가 좀 이어지는 거라고 친다면 우리가 흔히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라고 좀 금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50bp 하냐, 25bp 하냐, 굉장히 분분하죠. 네, 그리고 뭐 네. 연말까지 얼마 하냐, 뭐 내년까지 얼마 하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해서 그 경기가 살아날 거냐, 이제 요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이번에 금리 인하는 적어도 이렇게 막 침체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하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특히 미국의 가계와 기업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가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부채를 줄여와서 사실은 지금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떨어뜨려 주고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시 빚을 낼 수 있는 한국은 좀 다르죠. 저희는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를 뭐 조금 내려봐도 부채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금리를 조금만 더 내려주면은 다시 빚을 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효과는 분명히 더 있을 거다. 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이게 금리 인하했을 때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날 거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금리를 조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 초기에는 되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착륙을 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 때는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안한데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해서 사이클의 어떤 중반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장은 좀 안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보다는 한 10월에서 한 12월 요 사이 정도가 되면은 시장의 흐름은 좀 지금과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불안할 수 있어도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특징이 있잖아요. 일단은 경기가 좀 둔화하는 네. 시그널이 나온다는 건데 그렇다면 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시장의 반응은 동일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모님? 아마도 50bp를 하면은 조금 더 분위기는 처음에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저점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50bp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그렇게 막 엄청 나빠서 당장에 50bp가 필요할 정도의 어떤 임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1년 넘게 금리를 동결을 하다가 첫 금리 인하를 50bp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어떤 금리 동결 기간 동안에 어떤 연준의 정책이 약간 미스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시장은 불안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저는 이제 25bp씩 천천히 하면서 경제 그 사이에 이제 지표들이 조금 안정을 찾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고용 숫자만 보면 절대적으로 나쁜 숫자다라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그럼 주목을 하는 건가요? 고용이라는 게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상무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고용 지표가 이게 좀 그 후행 지표입니다. 결국은 어떤 추세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은 사실은 뭘 해도,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나빠지는 거가 좀 관측이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3개월이 지나든 6개월이 지나든 어떤 추세가 조금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무섭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미국의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사람을 막 해고를 한다든지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나빠서 엄청 뭐 비용을 줄이는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짐들은 사실 뭐 인텔이나 일부 기업들은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산업 전체적으로는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의 뭐 흔히 우리가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시간을 조금 버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네. 시간을 번다. 왜냐하면 가격으로는 네. 사실 이제 그 저희 지난 8월 달 지난 7월 이후에 나타난 이제 주가 조정, 특히 8월 초에 나타난 이제 주가 조정을 보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닥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한두 달 정도의 어떤 탐색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던 추세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8월 저점이 나오고 지금 이제 9월 달 약간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적어도 한 9월 뭐 적어도 저희 이제 추석 지나고 한 9월 말 10월 초까지는 굉장히 좀 탐색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코스피도 보여줬지만 사실은 전저점 근처에 어떤 주가의 레벨이 가니까 더 빠지진 않잖아요. 특히 이제 8월 초에 나타났던 코스피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저점이 사실은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저점이었다라고 좀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냐?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뭐 미국의 금리나 미국의 대선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과의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제 시간을 좀 버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 중에서 이제 그나마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이제 지금 경기에 민감하고 가격이 비싼 테크 업종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업종들 중에서 좀 찾아내자. 그리고 특히 배당과 관련된 업종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저희가 시장을 견디기에 시장이 좀 불안을 해도 시간과의 싸움을 하기에 좀 안심할 수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간 탐색 기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좀 확인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배당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제 우리 시장을 봐도 코스피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사실 한때 2,500이 깨졌고요. 2,490선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낙폭 줄여서 0.3%, 코스닥은 오히려 1%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것도 저점 인식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좀 아주 지금 당장 이제 완전히 변곡점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시장은 어쨌든 조금 그 안전해 보이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어제 보면 막 삼양식품 같은 필수 소비재들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 나빠지진 않는 뭔가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들이 나름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시장은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만 좀 특수하게 뭐 예를 들면 금주세라든지 정책의 영향도 최근에는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소위 이제 그 베타가 높은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업종들을 그렇죠. 찾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럴 단계는 아직은 좀 아닌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배당처럼 이제 어떤 좀 안정적인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연말까지 봤을 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언제 뭐 한국은행이 내릴까? 이 부분에 따라서도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생님? 분명히 이제 미국이 내리면 네. 저희도 이제 시차를 두고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물론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뭐 한국은행도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부동산 가격도 강남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약간 좀 저희가 연준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을 되돌리는 데 있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거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뭐 물론 저희가 기업들의 이익도 그렇고 저희 모든 경기 사이클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살아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긴 네. 합니다만은 저희도 금리를 내리면 적어도 밸류에이션 주식시장이 어떤 그 PR이나 어떤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질 위험은 확실히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판은 조금 더 생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